양문석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양문석.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막말의 어떤 정점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인데요. 양문석. 이 사람이 이제 경기도 안산갑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후보들을 이런 사람들만 모으고 정말 일부러 고르고 고르래도 이렇게 못 고르겠다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는 중도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유심히 아셔야 될 그런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든 거기에 대해 집 한 채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잠원동입니다. 잠원동. 한강변에 있는 여기 집 한 채 있으면 참 좋죠. 네, 요지 중에 요지죠. 청담동, 잠원동, 서초동, 대치동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31억짜리가.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 내용을 한 걸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남의 뒷공무니를 파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요즘 우리나라 정말 인터넷 선진국이어서 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내 것 말고 어느 지역에 집 주소만 딱 넣으면 그냥 쫙 나옵니다.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 부동산 대장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면 땅, 집이면 집, 주인이 누구고 주인이 어떻게 손바뀜이 됐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1억짜리 이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말이죠. 그때가 문재인 정권 때인데 그때 막 집값이 막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내놓은 그 여러 가지 뭐 규제 정책을 막 발표하는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15억이 넘는 집은 무조건 대출 금지. 그래서 은행 끼고 비싼 집 못 사게 막겠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정책도 참 나중에 보면 바보 같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31억짜리 아파트 어디 물건이 나와가지고 잠원동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대부업체. 대부업체. 그래서 빌린 대부업체 이름이 리코대부라는 데서 돈을 빌립니다. 인천에 있대요. 그 업체가. 이 서류만 보면 다 나와요. 그냥 열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근저당 설정이 7억 5,400만 원. 여러분 근저당 설정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에 참 어떻게든 하나 마련하려면 근저당 설정하게 되죠. 은행 돈 쓰면. 그런데 은행에서 빌리는 돈보다 설정을 조금 더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7억 5,4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실제로 리코 대부라는 인천에 있는 그 대부업체에서 돈은 얼마를 빌렸느냐. 6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여러분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보신 적 있어요? 뭐 대부분이 경험이 있으시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어렵고 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연 20%입니다. 이자가. 우리 요즘 대출 주택담보대출 하면은 이자 얼마쯤 됩니까? 한 4%, 3%? 뭐 그 어간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20%입니다. 정확하게는 19.98%. 이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업체 28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높낮이가 좀 있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19.98%, 20%입니다. 그러면은 6억을 빌렸을 때 원금 말고 원금은 잊어버려라. 이자만 한 달에 1,200만 원 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을.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있던 차에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대학생 딸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만듭니다. 사업자 등록은 개인 사업자 등록 쉬워요. 네.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만 딱 갖추면은 뭐 허가가 뭐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고 은행에 사업자 그를 위한 계좌 만들고 그다음에 등록 이렇게 하면 뭐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양문석이 딸내미가 저는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니 은행이 돈을 좀 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인천이 아니라 이번엔 이 사람 양문석 전국적인 스타예요. 아무튼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 금고에다 서류를 냅니다. 이 딸이 20대 딸이 그래가지고 이제 11억을 빌리는데 이 20대 젊은 아가씨를 뭘 믿고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돈을 11억이나 빌려주겠어요. 떼이면 어떡하려고. 담보를 당연히 잡죠. 그때 뭘 담보로 잡느냐. 바로 이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사업용, 사업자금,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11억을 빌린 겁니다. 자, 이 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죠. 이제 이런 현금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거래는 다 기록이 남아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니까 알지만 은행에서 딱 현금을 이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수사 당국이 계좌 추적을 해야만 가능한 거고 우리들은 기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양문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고 한 겁니다.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어제 본인이 그랬어요. 11억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그 11억을 빌려서 혹시 딸한테 준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증여 아니야? 증여? 양문석 이름으로 돼 있는 양문석 부부의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린 다음에 딸한테 주면은 그 부부가 딸에게 증여를 한 셈이 되잖아요. 이런 오해를 받기 싫은 모양인지 그거를 얼핏 한다는 말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썼다 해버린 겁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왜? 은행 대출은 물론 이려니와 새마을금고 대출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법을 어긴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양문석이 퐁 빠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 측이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는 아직 이걸 원 11억을 회수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이자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신문을 보니까 양문석 딸 우리가 돈 여기 11억 빌려줬는데 뭐 집 사는 데 썼다고 그 돈을. 수성 새마을금고가 뭐라고 했느냐. 조선닷컴에다가 해당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양문석 씨의 딸, 여기 이름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 딸 이름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 대출이었다.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주는 대출이다. 양문석 씨가 제출한 그 딸이 제출한 사업자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어서 대출을 내줬던 것일 뿐이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돈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또 기자가 또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 딸이 정말로 사업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기사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딸이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뭐 옷 가게를 하는지 과일 가게를 하는지 뭐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봤더니 캐나다로 어학연수 가고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11억 사업하겠습니다 빌린 다음에 그 돈을 빌린 당사자 주인공은 캐나다로 어학연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다 또 블로그에도 남긴 겁니다. 이 딸내미가.
뭐라고 했냐? 밴쿠버 일기 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는 일을 거기 아라리 콜콜이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한마디로 이건 대출 사기 대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성 새마을 금고측이 뭐라고 했느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즉시 환수하겠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주 초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강력한 막말을 대신해서 해줄 사람으로 양문석한테 지금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양문석이가 노무현 대통령 말이야 불량품이라고 할 때 보니까 속 시원하더군. 이런 사람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무리의 수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을 줬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갑자기 오늘부터 엄청 시끄러워졌습니다. 사기 대출. 서울 잠원동에 31억짜리 아파트 구입. 딸내미 동원. 이거 이제 공천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크게 사죄를 하든지 아니 그걸 떠나서 당장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뭐 고소고발 조치를 허위 이 서류 업무방해가 되는 거지요. 이럴 경우에 바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